안녕하세요, 요상이에요. 지난 탈색 시 주의사항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탈색머리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탈색머리를 오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리를 잘해야겠죠. 이건 너무 단순하면서도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트리트먼트 잘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은 드는데, 어떤 트리트먼트를 쓰는 게 좋을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방법은 없는지 좀 막막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고가의 미용실 케어를 받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그렇게 하긴 힘들잖아요. 그리고 탈색머리 같은 경우에는 다공성으로 다 뚫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트리트먼트를 해준다고 해도 쉽게 빠져나가 버려서 가성비 면에서도 좋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자, 우선 모발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말씀드리자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샴푸, 그리고 트리트먼트나 세럼, 그리고 건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발보호 에센스인데요. 이 중에서 첫 번째 샴푸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약산성 샴푸를 써야 한다, 중성 샴푸를 써야 한다, 또 누군가는 그냥 산성 샴푸를 써야 한다고 이야기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딱 정리해 드릴게요. 산성, 약산성, 중성. 자, 여기서 뭐가 빠졌죠? 알칼리죠? 네, 우선 알칼리 샴푸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왜 알칼리 샴푸는 피해야 하는 거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냥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설명드리자면, 알칼리 샴푸는 세정력이 강해요. 모발이 알칼리화되면 팽창하고 큐티클이 열리게 되는데요. 손상모들, 특히 탈색같이 극단적인 머리일수록 이미 큐티클도 많이 손상되어 있고 안에 간층 물질들도 많이 유실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트리트먼트나 에센스나 여러가지 각자의 방법대로 나름 케어를 해놓고 있는 머리카락이 알칼리 샴푸를 하게 되면 팽창되고 큐티클이 열리고 모발 안에 유해 성분들이 다 싹 씻겨버려요. 안 그래도 머리가 너무 심하게 상해서 트리트먼트를 해도 그 유해 성분들이 쉽게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아놓기도 힘든데, 그나마 열심히 쌓아놓은 트리트먼트 성분들이 그냥 도라무 탑으로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발을 팽창을 시키고 큐티클을 열지 않는 그런 산성 계열이나 중성 계열 샴푸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머리카락은 물만 닿아도 팽창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걸 극대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다면 알칼리 샴푸는 피해야 한다는 건 알겠어. 그렇다면 산성, 약산성, 중성, 어떤 게 더 좋은 거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선 그냥 산성 계열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알칼리와 반대로 산성은 모발을 경화시켜요. 이게 꼭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거죠. 이 산성이 미용실에서 화학 시술을 할 때는 때에 따라서 필요한 작업이지만 홈케어로 매번 경화시키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산성이나 중성 계열 샴푸를 우선 추천드려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자면 또 물어보실 것 같아요. 아니, 약산성이나 중성 중에서 딱 하나만 찍어달라고요. 그쵸? 자, 우선 샴푸라는 것의 목적은 뭐죠? 세정이죠. 두피도 씻어야 하고 모발도 씻어야 해요. 두피든 모발이든 무조건 뿌듯하게 깨끗하게 씻어내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덜 씻어내는 것도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산성 쪽보다는 중성계열 샴푸를 추천해드려요. 샴푸는 모발 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세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고, 더 중요한 케어 단계는 트리트먼트이기 때문에 이 세정 부분에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두피 세정을 제대로 못해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그냥 소소하게 선택하는 걸 권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두 번째 단계인 트리트먼트. 일반적인 머릿결이라면 이너 케어와 큐티클 정리 이런 것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게 좋겠지만, 탈색머리는 좀 달라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탈색머리는 극단적인 다공성 모발이에요. 안에 아무리 좋은 거 채워 넣어주고 큐티클 정리해주고 보호막 씌우고 이렇게 한다 한들 정말 쉽게 유실되어 버리고 머릿결이 건강한 상태로 바뀌진 않거든요. 목적 자체를 다르게 설정해야 돼요. 이미 건강한 모발은 물 건너간 거고요. 손상모이지만 극손상모로 넘어가지 않게 줄타기를 잘해줘야 하는 거예요. 뭔가 그동안 봐왔던 다른 영상들과는 좀 다르게 제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죠. 하지만 이게 팩트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탈색모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모발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리트먼트 방법이나 개념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일반적인 관리법이 모발 안에 단백질을 채워 넣어준다라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요. 모발을 본딩해줘서 머리카락의 질감을 바꿔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쉽게 말해서 탈색하고 샴푸하면 머리카락이 노곤노곤해지지 않나요? 마치 녹아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상태가 바로 추가로 손상을 입기 정말 좋은 상태예요. 위험한 질감이라는 거죠. 머리카락이 흐물흐물 연결고리가 약해진 이 부분을 본딩 시켜줘서 단단하게 붙잡고 있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탈색머리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본딩이 목적인 트리트먼트들을 정말 많이 써봤는데요. 제가 그래도 20년 가까이 미용을 하고 있고 제 채널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탈색을 많이 해본 사람 중 한 명인 거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제 머리 역시 현재 한 4년 정도를 계속 탈색머리를 유지 중이고요. 이 정도면 좀 신뢰가 가지 않나요? 제가 그냥 탈색머리 본딩에 가장 효과적인 제품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거 본드 픽서입니다. 저는 손님이나 같이 촬영하는 유튜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탈색머리는 그냥 무조건 이거 써라. 그냥 나 믿고 써라. 제가 이 본드 픽서를 처음 접하고 써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이 브랜드 대표님을 만나서 얘기했어요. 저 이 제품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다. 이거 저뿐만 아니라 탈색머리 관리를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고 싶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이 쓰기에는 너무 비싸다. 이게 원래 소비자가가 10만 원이거든요. 중간 유통 단계 다 생략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올려서 단가 확 낮춰달라. 대신 요상이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이 제품에 넣겠다. 그래서 제 셀렉샵에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를 시작했어요. 유튜버로서 이미지를 한 제품에 몰빵한다는 건 정말 진심이라는 뜻이에요. 탈색머리 트리트먼트는 이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한 다음 드라이를 하기 전에 모발 표면 역시 본딩을 해줘야 하는데요. 바로 이 본드 세럼이 그걸 해줘요. 단발머리 기준으로 100원짜리 동전? 그 정도 발라준 다음 빗질을 해서 고르게 발라주고 드라이로 말려주면 되는데요. 드라이로 머리 말리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보셔서 아실 건데 바람의 방향이 가장 중요해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딱 이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두피 쪽에서 끝머리 쪽으로 바람이 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를 말릴 때 고개를 숙이고 말리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 방법이 바로 뒷머리 부분을 두피 쪽부터 끝머리 쪽으로 말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겉머리나 앞쪽 머리는 그냥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말리시면 돼요. 이렇게 바람을 위에서 줘서 이렇게 말리면 큐티클의 들뜸도 방지해주고 건조됐을 때 조금 더 차분하게 스타일링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에센스를 발라주면 끝이에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탈색 시 주의사항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탈색머리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다음에는 탈색머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인 뿌리 탈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